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로펌 보상가배상입니다. 오늘은 과연 언제까지 간병비가 필요할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 여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여명 기간이 짧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요, 일반적으로 기대 여명이라는 건데요.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 같은 경우에 보통은 한 80세,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85세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요, 소득은 65세까지 발생하는 기준으로 산정을 하죠. 근데 이렇게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평생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간병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치료비도 이 기간까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사고 시점에서요, 이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되냐를 따져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요, 신체에 마비가 있거나 그리고 신부인간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 상태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못 미치겠죠. 그래서 이 기대 여명도 단축이 될 거 아닙니까? 신체 관정에서도 이 여명이 얼만큼 단축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판단할 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책자가요, 이 화면에 나오는 보상과 배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이 책자인데요. 이 책자에서는 상태에 따라서요, 여명이 얼마나 단축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요, 머리가 다친 두부 손상, 뇌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기대 여명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다. 그리고 합병증이 되게 작거나 영양 상태도 나쁘다 라고 한다면요, 정상인이 100% 산다 라고 한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밖에 생존 못한다 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증도의 장애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증도의 장애다, 보행은 가능하다, 근데 10걸음 이상 보행이 힘든 상태, 이런 경우에는 정상인의 65%에서 75%는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보행이 다 가능해요. 균형 잡고 혼자서 계속 걸을 수 있고 20걸음 이상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정상인의 8, 90%는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간병비가 산정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다쳤을 때 편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의식은 있죠. 혼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팔, 한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 표를 보시면요, 혼자 먹음, 여기에 두 번째 거 있죠. 지능, 몸 굴리기, 그리고 글쓰기, 이거 3개 중에 2개가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기대 여명이 50%에서 60%로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상인이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이 정도의 뇌손상 환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5년에서 18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표는 머리가 다친 분, 그러니까 뇌손상이 있는 분들이고요. 보통은 척수 손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손상보다 기대 여명이 더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뇌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척수 손상 때문에 팔이나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뇌손상 환자보다는 훨씬 더 기대 여명이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반신 마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에 하반신 마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기대 여명 어떻게 나와 있죠? 75.1% 이렇게 나와 있죠. 정상인보다 75%는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하반신 마비가 됐다라고 하도 68.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인의 거의 70%에 가깝게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일 경우, 아예 감각조차 없는 아시아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아시아 등급, A 등급 정도 나왔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 경추 손상이 됐는데 팔, 다리가 전부 다 마비됐다. 근데 완전 마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20세 기준에는 62.2%,
그리고 60세 기준에는 5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두부가 손상, 그러니까 뇌 손상이 된 환자, 그리고 척수 손상이 된 환자 이렇게 비교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척수 손상 환자들이 뇌 손상 환자들보다는 이 기대 여명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인 거죠. 척수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은 멀쩡하고 그만큼 면역이나 질병에 대한 방어가 뇌 손상 환자보다는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 여명 단축이 50%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현재 40세 기준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46.5년이 남거든요. 근데 50%의 여명 단축이 됐기 때문에 대략 23년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간병인을 산정할 때 있어서도요, 80세, 90세까지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여명 단축 비율을 전부 따져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간병비하고 향후 치료비를 전부 계산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개호 사건은요, 아무에게나 위임해서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의학 자료와 근거 자료, 그리고 소송 중에 제출해서 최대한 높은 여명 기간이 나오도록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변호사들이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요, 의무 기록을 분석 정리하는 간호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잘 따져보시고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한 개 해드릴 건데요, 왜 소송을 꼭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개호 사건은 꼭 소송을 해서 꼭 판결을 받아야 되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60세인 여성이요, 사고로 완전 마비가 된다면요, 아까 표에서는 25% 정도밖에 남은 여명이 계산이 안 되죠. 근데 결국 27.5년에 25%이기 때문에 약 6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년 동안의 간병비하고 향후 치료비만 판결받게 되는데요, 만약 6년 이상 사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병비하고 향후 치료비는 6년치밖에 안 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간에 합의나 조정 없이 판결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면요, 만약 6년이 지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요,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요, 추가적으로 간병비하고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6년이 지나고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합의를 했으니까요. 이건요, 이런 개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 소송에서요, 만약 장애를 한시장애로 받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 판결문에 딱 장애 기간이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기재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끝냈을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송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합의나 조정을 했다,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을 판결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해서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70%는 거의 소송 없이 합의나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확실한 경우에는요, 일부러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판결문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개호,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 그 부분에서도 이제 남은 여명기간, 기대 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개호 사건의 판단은요, 사실 경력이 10년, 15년이 안 되거나 사건을 많이 처리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실무자들은 사실은 이건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요, 아래 댓글에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상담 신청할 수 있는 欄 남겨놓을 거고요. 카톡에서 보상가 배상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